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직도 끊이지 않는 피싱에 대해 이야기할 장현서입니다. 10년 전부터 피싱 사기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피싱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한참 높았던 시기를 지나 이젠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작성하나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때문에 출입 기록 명부를 작성하고 QR 체크인을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현재 많은 언론사에서도 다루듯이 개인정보 유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진화하는 영악한 범행 방식 때문에 피해자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 피해자들이 속속들이 많이 생겨나고 주변에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미 어떤 형식으로 피싱이 진행되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한 사실들도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피싱 수법이 피해가지 못할 정도로 다양해지고 정교해졌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피해자들 중 한 분과 연락이 닿아 인터뷰를 진행했고 제보자의 상황을 여과 없이 재현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가영 씨 본인 맞으시죠? 대구지검 이준석 검사입니다. 중고나라에서 가영 씨 명의로 28세 광주 사는 김민지라는 분이 고에게 사기를 치렀습니다. 혹시 이전에 통장을 사업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중고나라에서 지금 당신 명의로 사기당해서 들어온 신고가 총 43건입니다. 중고나라 계정은 있는데 거의 안 써요. 통장 거래도 한 적 없고요. 명의가 도용된 건지 용의자에게 대포 통장을 판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아시죠? 아이디 코리아 4004 추가해서 본인 이름 보내세요. 보냈습니다. 진술서와 수사 안내, 선상은 PDF 파일을 보냈습니다. PDF 열어서 읽으세요. 네. 지금 해당 은행 통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타지에 있어서 본가에 통장이 있어요. 수사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통장이 필요합니다. 통장이 없으시다면 은행에 가셔서 통장과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은행까지 이동하는 비용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사 종료 후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발급 받으시고 택시 비용 영수증 사진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고 통장 거래 이런 것도 몰라요. 네, 수사를 하다 보니 오히려 가영 씨도 피해자이신 것 같네요. 이가영 씨가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가시는 도중에도 전화를 끊으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저희 쪽이랑 티몬과 위메프가 협력 업체예요. 티몬에서 구글 기프트 카드 20만 원 4장을 구매하세요. 그리고 구글 기프트 카드 검색하셨을 때 세 번째에 나오는 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메프에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권 6장을 구매하시고 문자로 인증 내역이 오실 텐데 그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적금 계좌도 해지해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적금 해지가 안 되네요. 그러시면 대출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 가능하신지 확인해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통장 재발급 일주일 이내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화를 웬만하면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돈을 7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때문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친구가 당황해서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프트 카드랑 문상 취소하라고 했는데 확인하니까 사용 완료돼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해줬는데 근데 경찰 쪽에서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은 이렇게 경찰조차도 잡을 수 없도록 중국에서 피싱을 하고 신분을 위조합니다. A씨는 과연 범인을 잡았을까요? 아쉽게도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피싱 피해는 범인을 잡기 정말 힘든데요.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피싱임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생각을 할 시간이 없게끔 빠르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금세 속아 넘어갈 정도로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싱 방법이 보이스를 넘어 메신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빠, 나 핸드폰 고장나서 센터에 맡기고 전에 내 명의로 만들었던 문자나라로 접속했어. 통화는 안 되니까 문자로 하는 거야. 급하게 부탁이 있어서 그래. 문자 보면 답장해줘. 해당 문자를 받은 피해자는 21세 여성입니다. 만약 이 피해자가 남성이었다면,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였다면 과연 대수롭게 넘겼을까요? 이 사진은 실제 지인의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빠, 나 폰 고장나서 매장에 수리 맡겼어. 이 번호가 임시 사용하는 거라 문자 확인이 가능해. 문자 보면 답장 줘. 빠른 대처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형식의 메신저 피싱뿐만 아니라 가족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실제임을 믿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입수한 최근 5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대에서 20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5,323건으로 전년 대비 38%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탓에 주위를 둘러보면 공공기관이 출금이나 이체를 요구했다면 보이스피싱입니다. 라는 내용의 주의문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의 문구들을 살펴보면 돈을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라는 식으로 범행의 중간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쉽게 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악마 같은 그들은 대놓고 돈을 요구하기보다 일부러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이를 이용합니다. 딱 봐도 보이스피싱이다. 저런 거에 누가 걸려. 적어도 난 안 걸린다. 이런 생각은 자칫 방심으로 이어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아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더 교묘해진 신종수법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우리는 알고 싶다의 진행을 맡은 장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